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처음 다루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바로 지프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실 제 취향은 다채로운 옵션과 고급스러운 실내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지프라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좀 적게 두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 3일 지프의 플래그십 SUV가 새롭게, 재탄생해서 돌아온다고 하여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30년 만에 재탄생한 지프 외고니어입니다. 현재 지프의 플래그십 모델은 그랜드 체로키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랜드 체로키보다 더 큰 7인승 럭셔리 SUV가 출시된다고 하니 제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9월 3일에 공개되는 지프의 플래그십 SUV인 외고니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프 외고니어는 1963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출시라는 표현이 아닌 재등장 기환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랜드로버의 럭셔리 브랜드인 레인지로버가 1970년에 등장했는데 그보다도 7년 먼저 지프에서 럭셔리 SUV를 출시한 것이죠. 그리고 지프 외고니어는 지프의 첫 럭셔리 4륜구동 SUV이기도 했습니다. 1991년 단종되기 전까지 20만 대가 넘게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모델인데요. 워낙 쟁쟁한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경쟁력을 잃고 1991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만 그로부터 30년 뒤인 2020년에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마치 포드의 브론코처럼 말이죠. 지프 외고니어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면 F 세그먼트 SUV이기 때문에 포드 익스페디션과 쉐보레 서버밴 그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고니어는 램 1500과 프레임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유니바디가 아닌 바디온 프레임 방식, 즉 프레임 바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대부분 유니바디를 쓰는데 역시나 지프는 바디온 프레임 방식을 선택했네요. 파워트레인은 가솔린, 디젤과 더불어 전동화 파워트레인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프가 속해 있는 FCA 그룹이 PSA 그룹과 합병하면서 전동화 라인업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F세그먼트에서도 전동화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지프 외고니어는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장의 티저 사진만 먼저 공개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왠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같은 느낌인데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광활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느낌까지 듭니다. 이 사진을 통해 지프 외고니어가 그만큼 크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오겠구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지프 외고니어의 과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프 차량들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남자의 마음을 흔들 줄 아는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었는데요. 지금 외고니어를 보더라도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외고니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측면을 장식한 우드 패널인데요. 차량의 경량화와 안전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대로 이 우드 패널을 현 시대에 적용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헤리티지로 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출시한다면 예전 외고니어의 향수를 기억하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디자이너에게 거는 기대감이겠죠. 하지만 왠지 제 생각으로는 안 살려서 나올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 몇 장의 티저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었는데요. 프론트 라디에이터 그릴의 일정 부분과 실내 인테리어의 엔진 스타트 버튼입니다. 사실 너무 감질맛 나게 사진을 공개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지프에서 가장 호사스럽게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한번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기대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걱정도 조금 됩니다. 지프가 고급차를 만드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급 SUV가 차고 넘치는 요즘 세상에서 과연
한눈에도 매력적인 고급 SUV를 만들어낼지는 사실 저는 걱정이 조금 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파이샷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익스테리어는 역시나 미국의 대형 SUV답게 크고 각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드 익스페디션과 쉐보레 타오 느낌이 확실히 많이 나긴 하네요. 측면 스파이샷을 보니 3열 공간 효율성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프 웨고니아는 숏바디 모델인 웨고니아와 익스텐디드 롱바디 모델인 그랜드 웨고니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드의 숏바디, 롱바디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이번에 나온 신형 에스컬레이드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지프 웨고니어가 더더욱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프의 판매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곧 판매가 시작될 예정인 글래디에이터를 포함하여 랭글러와 그랜드 체로키, 체로키와 레니게이드, 그리고 컴패스가 있죠. 오랜 기간 지프의 플래그십 자리를 지켜오던 그랜드 체로키는 이제 웨고니어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프도 이렇게 보니까 SUV 라인업이 꽤나 다양하고 매력적인 차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프 랭글러는 제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을 때 렌트해서 몇 박 주행했었는데 꽤나 만족스러웠던 주행 성능이 기억에 납니다. 그렇다면 지프 웨고니어의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외신에서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10만 달러 정도입니다.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요. 10만 달러를 하나로 계산해보면 1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선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결코 저렴하진 않은 편이고요. 이 금액대에 구입 가능한 차종으로는 가장 강력한 경쟁 모델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있죠. 에스컬레이드가 딱 이 가격대인데 저라면 에스컬레이드를 고민도 안 하고 살 것 같긴 한데 일단 웨고니어가 나오는 걸 보고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캐딜락은 럭셔리 브랜드이기 때문에 웨고니어가 아무리 고급스럽게 나와도 브랜드 밸류에서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BMW X7과 아우디 Q7도 동일하죠. 금액대가 유사하긴 하더라도 캐딜락, BMW, 아우디는 모두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지프가 사실 브랜드 가치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웨고니어가 30년 전에 잘 나갔다고 해도 말이죠. 웨고니어가 만약 국내에 들어와서 대박 날 수 있으려면 폭스바겐 투아렉처럼 경쟁 모델보다 싸면서도 할인을 한 1,000만 원씩 해준다면 그러면 잘 팔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출시도 안 된 차량한테 너무 막말한 것 같기도 한데요. 냉정하게 F 세그먼트의 시장의 모델들을 살펴본다면 이미 너무 멋진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차량들의 가격이 상상 이상으로 엄청 비싼 편도 아니기 때문에 웨고니어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아무튼 지프에서 30년 만에 출시되는 럭셔리 플래그십 SUV라고 하니까 기대가 큰 건 맞습니다. 과연 1900년대 모델을 2020년에 와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을지, 실망이 더 클지 만족이 더 클지는 9월 3일이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프 웨고니어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지프 웨고니어에 대한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